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족여행 가서 너무 창피해서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경험 있으시나요? 오늘 주인공 은미 씨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죠.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3박 4일 내내 계속되는 상황에 결국 은미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결혼 3년 차 은미입니다. 29살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대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집에서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는 여성이죠. 남편 진호는 32살, 평소에는 은미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갑자기 마마보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정숙 씨는 63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전형적인 시어머니죠. 모든 일은 석 달 전 어느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은미는 다가오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단둘이 떠날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직장일로 바쁜 나날들 속에서 남편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터라 이번 여행만큼은 정말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제주도 어때? 우리 결혼 기념일에 가자. 은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도 아내의 제안에 무척 좋아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오션뷰 호텔에서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지내자. 그렇게 은미는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제주도 맛집을 찾아보고 예쁜 카페들도 리스트업하고 둘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해변 산책로도 알아봤어요. 특히 오션뷰 스위트룸을 예약할 때는 정말 설레었죠.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와인 한 잔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행복했거든요. 호텔 예약을 완료한 날 저녁, 은미는 들뜬 마음으로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호텔 예약했어.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진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와, 정말? 우리 둘만의 완벽한 시간이 되겠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곳을 구경할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들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명의 그 순간은 여행 출발 2주 전에 찾아왔습니다.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전화를 받는 진호의 표정을 지켜보던 은미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네, 그게 말이죠. 진호는 은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제주도에 같이 가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미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맨틱한 둘만의 여행이 순식간에 가족여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뭐라고요? 은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혼자 계셔서 많이 심심하시나 봐. 그리고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다고 하시네. 은미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럼 오션뷰 스위트룸은 어떻게 하죠? 그거 취소하고 트윈룸으로 바꿔야겠다. 은미의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을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은미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일정으로 말이에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시 짜야 했거든요.
우선 호텔부터 문제였어요. 오션뷰 스위트룸을 취소하고 트윈룸 2개를 예약해야 했는데 이미 성수기라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진호 씨, 어머니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봐. 은미는 제주도 맛집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가 매운 음식은 못 드시고 너무 비싼 음식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은미가 정성스럽게 찾아놓은 흑돼지 맛집들과 해산물 전문점들이 하나둘씩 리스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걷기도 불편해하신다고 했어요. 은미가 계획했던 올레길 산책이나 해변 드라이브 코스들도 모두 수정해야 했죠. 그럼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는데요? 은미의 목소리에는 살짝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한 곳에서 차나 마시면서 쉬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너무 활동적인 건 힘들어하시고. 결국 은미의 액티브한 제주도 여행 계획은 대부분 호텔에서 쉬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로부터 추가 요청사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행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미야, 고마워. 나 때문에 계획이 다 바뀌었을 텐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김치하고 밑반찬 좀 싸갈게. 여행지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들을 하나하나 수화물로 붙이면서 공항 직원에게 세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집 김치인데 아주 맛있어요.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실어주세요. 공항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은미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해요. 처음 여행이라서 그래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귀가 아프다던데 어떡하지? 그리고 안전벨트는 어떻게 매는 거야? 은미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안전해요. 그리고 승무원분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미야, 제주도에 도착하면 렌터카 빌리기로 했지? 나는 차 멀미가 심해서. 은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도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미의 팔을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은미야, 무서워. 정말 괜찮을까? 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는 이착륙할 때마다 은미의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은미는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첫 비행기 경험을 배려해서 끝까지 달래드렸죠. 1시간 반 정도의 비행 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사히 착륙한 것에 감격하며 연신 고마워했어요. 은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떡했을 뻔했니? 제주공항에서 짐을 찾는 동안 시어머니의 김치통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지만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은미에게는 고역이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러 가는 도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은미야, 나 멀미 약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은미는 급히 공항 약국으로 달려가서 멀미약을 사왔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보다 1시간이 늦어진 상태였어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받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은미가 앉을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길을 잘 아니까 앞에 앉아서 길 안내를 해줄게라고 하셨죠. 은미는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에 부풀었던 여행이 이게 뭐야? 앞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진호에게 운전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진호야, 너무 빨리 가지 마. 나 무서워. 네, 어머니.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차선 바꿀 때는 미리 신호를 켜야 해. 은미는 뒷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호텔 외관을 보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생각보다 별로네. 인터넷 사진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은미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더 좋을 거예요. 바다도 보이고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프런트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조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김치는 있나요? 방에 냉장고 있죠? 직원은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은미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방 배정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시어머니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은미야, 내 방에 김치통 좀 가져다 놓자. 냉장고가 작으면 어떡하지? 은미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텔 냉장고가 정말 작았던 거예요. 김치통 3개와 미역국 보온병,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떡하지? 김치가 상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걱정하자 은미는 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 제 방 냉장고도 써보세요. 2개 나누어서 보관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은미는 자신의 방 냉장고까지 시어머니의 음식들로 채워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제주도 특산품이나 음료수를 사다 놓을 공간은 전혀 없었죠. 방 정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미야, 고마워.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나는 호텔 음식보다는 집에서 가져온 반찬으로 간단히 먹고 싶은데. 은미의 제주도 맛집 투어 계획이 또 하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미는 벌써부터 지쳐 있었지만 아직 3박 4일 중 첫날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은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미가 정성스럽게 찾아놓은 제주도 흑돼지 맛집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집밥을 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호텔방에서 김치와 밑반찬만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니, 그래도 제주도에 오신 김에 유명한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흑돼지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체해. 그냥 호텔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자. 결국 일행은 호텔 내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를 보던 시어머니는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 이 가격 좀 봐. 된장찌개가 28,000원이야? 서울보다 더 비싸네. 은미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은미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불만을 이어갔어요.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나 싶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 호텔급이지.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미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어요. 진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메뉴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요?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어머, 이 김치 별로네. 우리 집 김치가 훨씬 맛있어. 그리고 이 된장찌개도 싱거워. 은미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웨이터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먹어야지. 돈도 아깝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은미는 빨리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후 은미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려. 진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가 처음 여행이시잖아. 좀 이해해줘. 그리고 실제로 호텔 음식이 비싸긴 하잖아. 진호는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은미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에서 시어머니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은미야, 오늘은 쇼핑하러 가자. 서울 사람들한테 줄 선물 사야지. 은미는 내심 좋았어요. 쇼핑이라면 그나마 평화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쇼핑은 은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제주도 특산품 매장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며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감귤 초콜릿 너무 비싸네. 좀 깎아줄 수 없어요? 매장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하지만 정가 판매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면 누가 사요? 관광객들만 바가지 씌우려고 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또다시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 매장을 나왔어요. 요즘 상인들이 너무 탐욕스러워. 관광지라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도 되나? 은미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라봉 농장이었어요. 은미는 이곳에서라도 평화롭게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라봉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이건 너무 단단하고 이건 너무 물러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장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 품질로 이 가격을 받아요? 서울 마트에서 파는 게 더 싸던데요. 농장 주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은미는 급히 나서서 죄송해요. 저희가 한 박스 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냐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은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미가 예약해둔 오션뷰 카페였는데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카페에 앉자마자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커피 한 잔에 8,000원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 케이크 봐. 크기도 작으면서 15,000원이라니. 카페 직원들이 듣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은미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우리 테이블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가격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은미는 커피 한 잔만 주문하고 일찍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도 온갖 스트레스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은미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직 이틀이 더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은미는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연속된 불평과 불만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미야, 오늘은 성산 일출봉 가보자. 제주도 왔으면 그 정도는 봐야지. 은미는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다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식장에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식 메뉴를 보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어머, 김치가 이상해. 이게 김치야? 색깔도 이상하고 맛도 없어. 다른 투숙객들이 있는 조식장에서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호텔 김치는 원래 이래요. 어머니가 만든 것하고 달라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조식에 대한 불만을 이어갔습니다. 계란도 제대로 못 삶았네. 이런 걸로 조식이라고 하나? 주변 테이블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어머니를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고요.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부터 기분 나빠졌네. 돈만 많이 받고 서비스는 엉망이야. 은미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참았어요.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어른 5,000원이야? 산 하나 보는데 이렇게 돈을 받아? 매표소 직원이 듣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불평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은미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돈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은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드디어 성산 일출봉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올라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은미야, 너무 가파르다. 나 못 올라가겠어. 은미는 천천히 가자고 달랬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왜 관광지라고 하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평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쳐다봤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들도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일행은 중간에서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은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성산 일출봉 정상의 분화구는 끝내 볼 수 없었어요. 미안해, 은미야. 내가 체력이 딸려서.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금세 다른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이런 거 미리 안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든 사람한테는 어렵다고 말이야. 은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인터넷에도 등반 코스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은미가 미리 찾아놓은 성산 일출봉 근처 해산물 맛집이었어요. 하지만 메뉴를 보던 시어머니는 또다시 가격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복죽이 3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집에서 전복 사다가 끓이면 5,000원이면 되는데. 식당 사장님이 듣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가격 비교를 했어요. 은미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관광지라서 그래요. 그리고 신선한 전복으로 만드니까 은미가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관광지라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도 되나?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워. 결국 전복죽 대신 가장 저렴한 메뉴인 미역국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불만을 제기했어요. 이 미역국도 내가 집에서 끓인 게 훨씬 맛있어. 돈만 비싸고 맛은 없네. 식당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은미는 급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가는 길에도 요즘 식당들이 다 이래서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중문관광단지로 향했습니다. 은미는 그나마 여기서는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문관광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새로운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도 주차비를 받네. 관광지마다 주차비까지 받으면 누가 와요? 주차장 직원에게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빨리 주차비를 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쇼핑센터 안에서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모든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며 비싸다, 비싸다를 연발했고 매장 직원들에게 할인이 안 되냐고 물어보며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은미는 매번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미야, 제주도가 생각보다 별로네. 너무 비싸기만 하고 볼 것도 없어. 은미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도 못했는데 제주도가 별로라니요. 어머니, 내일은 다른 곳 가볼까요? 한라산 근처나 은미가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일은 그냥 호텔에서 쉬자. 너무 피곤해. 결국 마지막 날도 제대로 된 관광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셋째 날도 끝이 났습니다. 은미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은미는 아직 몰랐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은미는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체크아웃을 앞두고 벌어진 일은 은미의 인내심을 완전히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은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미야, 큰일 났어. 급히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치통에서 물이 새고 있어. 냉장고 안이 엉망이야. 은미가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큰일이었어요. 김치통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냉장고 안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냉장고 바닥은 물론이고 다른 음료수 병들까지 모두 김치 국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호텔에서 배상하라고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당황해하자 은미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치 냄새와 빨간 국물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김치통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은미가 속상한 마음에 말하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김치통이 이상한 거지. 30분 넘게 청소를 했지만 냉장고는 여전히 김치 냄새가 심했어요. 은미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체크아웃할 때 호텔 직원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은미야, 이거 하우스키핑한테 말하지 말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가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숨기자고 주장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손님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냄새도 빠질 거야. 은미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은미는 체크아웃할 때 프런트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흘러서 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프런트 직원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은미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굳이 말해? 괜히 문제만 커졌잖아. 은미는 정직하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깜빡했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선물 사는 걸 깜빡했네. 회사 사람들한테 줄 선물 안 샀잖아.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쇼핑을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은미는 공항에서도 선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공항은 더 비쌀 거야 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공항 가는 길에 있는 큰 마트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도 모든 상품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흥정을 시도했어요. 이 한라봉 좀 깎아줄 수 없어요? 많이 사는데. 마트 직원은 정가 판매입니다라고 답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쇼핑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은미는 비행기 시간이 걱정되어 계속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비행기가 뭐 어디 가겠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체크인 마감 40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쇼핑백들과 김치통들을 수화물로 붙이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공항 직원이 김치는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짐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무시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 넣어둔 미역국 보온병이 액체류 제한에 걸린 거예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미역국인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승객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은미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진호 좋아하는 미역국인데 어떡해.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 보안 요원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은미가 나서서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죠. 미역국을 버리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공항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미역국 하나 갖고 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은미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지만 공공장소에서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번 여행에 대한 총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별로였네. 너무 비싸기만 하고 볼 것도 없고. 그리고 호텔 서비스도 엉망이야. 은미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도 못했는데 제주도가 별로라니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계속 불평만 하셨으면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시다니. 다음에는 국내 여행 말고 해외로 가자.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나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은미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시어머니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좌석이 너무 좁아. 그리고 기내식도 맛없을 게 뻔해. 승무원이 듣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은미는 창문을 보며 제주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가 아래로 보였지만 은미의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3박 4일 동안 겪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은미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여행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번 여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제주도 음식은 정말 별로였어. 그리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역시 집이 최고야. 은미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시어머니의 끝없는 불평과 민망한 행동들을 견뎌내느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미야, 고생 많았어. 그런데 다음에는 좀 더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세워. 이번에는 실망이 너무 컸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계획했는데요. 은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감정이 묻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은미의 변화된 톤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경을 안 썼다고요? 은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기야, 진정해라고 말했지만 은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호텔도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맛집도 일일이 찾아서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서 모든 계획이 다 바뀌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은미의 갑작스러운 반발에 당황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었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다고요? 은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어요. 호텔 음식 맛없다. 가격 비싸다. 여기 별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계속 큰 소리로 불평하시고 은미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은미는 3박 4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진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은미야, 너무 심하다.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은미는 이제 남편에게도 화가 났어요. 심하다고요?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3박 4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행동하실 때 말렸어야죠. 아내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은미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창피한 행동을 했다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솔직하게요? 김치통 3개 들고 다니면서 모든 곳에서 가격 비교하시는 게 솔직한 거예요? 김치는 내가 진호 생각해서 가져간 거야. 그리고 바가지 쓰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가지요? 제주도 정상 가격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지. 정상 가격이 커피 한 잔에 8,000원이야? 말이 돼? 관광지니까 그런 거죠. 처음 여행 가보시는 것도 아니고. 은미의 말에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야, 나를 촌사람 취급하는 거야? 내가 여행을 안 가봤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니야, 분명히 그런 뜻이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진호가 양쪽을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은미는 진호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당신도 문제야. 어머니가 잘못하셔도 한 번도 말리지 않고.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진호가 어머니 편을 들자 은미는 더욱 분노했어요. 지금까지도 못 봤어요? 호텔에서 식당에서 쇼핑할 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래도 어머니잖아. 이해해야지. 이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3박 4일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았다고요. 은미는 이제 완전히 울고 있었어요. 제가 모처럼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잖아. 저는 진호 씨와 처음으로 같이 가는 큰 여행이었다고요. 은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럼 나는 끼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내가 뭘 배려 안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하다고 또 말하네. 나는 창피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행동이. 내 행동이 뭐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와 은미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미야, 제발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고 3박 4일 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미와 시어머니의 격한 말다툼 후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미야 목소리에 여전히 화기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차분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은미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울음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하게 행동했니? 은미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정말 그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묻어나 있었어요. 은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을 한 거야. 나도 생각해보니 좀 그랬던 것 같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은미는 놀랐습니다. 처음 여행이라서 너무 신경이 예민했나 봐. 진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은미야, 이제 좀 앉아서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구나. 어머니 은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은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을 했어. 나는 그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여행을 가니까 모든 게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투덜댔나 봐.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은미는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어머니도 처음이셨으니까요. 저도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은미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다 망쳐놨지. 진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둘 다 고생했어요. 어머니도 처음 여행이라 힘드셨을 테고 은미도 모든 걸 챙기느라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호야, 너는 잘못 없어.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그리고 은미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미야,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할게. 여행 가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어머니, 저도 좀 더 여유를 갖고 대하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제주도를 처음 가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신기하셨을 거예요. 은미의 말에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은미야. 그런데 정말 미안해. 너희들만의 여행을 망쳐서. 괜찮아요, 어머니. 여행은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은미의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여행 비용을 대줄게. 너희 둘이서만 가서 즐겁게 놀다 와. 시어머니의 제안에 은미와 진호가 동시에 놀랐어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끼어들어서 망쳤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라 알아. 그냥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은미는 감동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다음에 또 여행 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요. 은미의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랑 또 여행 갈 거야? 네,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취향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은미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박 4일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진호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시어머니와 은미가 동시에 웃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오늘처럼 싸우지 말고. 네, 어머니. 앞으로는 뭔가 불편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도 그럴게. 그리고 앞으로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상의하자. 두 사람의 약속에 진호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는데 제주도에서 사온 한라봉으로 디저트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내가 아껴뒀던 건데 우리 함께 먹자. 어머니, 맛있어요. 은미의 말에 시어머니가 흐뭇해했어요.
다음에 여행 갈 때는 현지 음식도 맛있게 먹어보자. 네, 어머니. 미리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요.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힘들었던 3박 4일은 오히려 세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은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낳았구나. 진호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자기야. 앞으로는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정말 놀랐어. 몇 달 후 세 사람은 정말로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한 온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었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여행이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지혜롭게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